네, 방구석 덕후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만드는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웃음을 보장할 거니까요. 네. 너는 새끼야! 내가 뭐 할 때마다 이발로 X같은 표정 좀 짓지 마! 이상한 거라니까 그렇지. 내가 뭐 이상해, 씨발. 여러분을 유혹하는 건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유혹이 되나 안 되나 보게.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가 찍는 이 영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웃음을 보장할 테니까요. 들어가시죠. 네. 오늘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 재밌을 것 같아. 요즘에 무리뉴 최악이잖아요. 나 무리뉴 얘기 좀 그만하고 싶어. 그래, 좀 지겨워. 아니, 그게 아니야. 뭐죠? 미안해서. 뭘 미안해요? 맨유 팬들한테 미안하지. 맨유 팬들한테? 맨유 팬들도 이제 무리뉴를 같이 욕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잖아. 무리뉴 팬들을 제한 맨유 팬들은 거의 대부분. 근데 어쨌든 맨유 팬들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건 사실 사실이잖아요. 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오늘 해보죠. 네. 마지막으로. 어쨌거나 뭐 포그바랑도 갈등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언론들에서는 알렉시스 산체스, 마샬, 그다음에 래시포드와도 갈등이 있다고 그러고. 네. 그것도 있었어요. 어제 발렌시아 경기 있었잖아요. 끝나고 난 다음에 발렌시아 그 발렌시아가 아니라 안토니오 발렌시아가 무리뉴를 비판하는 거에 좋아요를 누른 거야. 야, 그 실수인데. 그런 다음에 자기도 이제 이거 사진만 보고 눌렀다. 나 실수다. 그러나 그 타이밍이 너무 기가 막히면서 과연 이것이 정말 실수야. 왜냐하면 이거 좋아요를 원하는 그 좋아요 충도 있지만 좋아요를 존나 누르는 누르고 다니는 사람들. 누르는 충들도 있어요. 아직 그건 충은 아니지. 사람들이 이제 응원하고 보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버릇처럼 누르는 사람도 있다고. 뭐 어쨌든 발렌시아가 워낙에 좀 성실하고 조용조용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가 해명한 것처럼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그 진실은 발렌시아만이 아는 일이죠. 네네네. 네, 어쨌거나. 그렇죠. 그리고 여튼 뭐 무리뉴가 잘 나갔을 때 특유의 카리스마나 이 장악력이라고 불렸던 게 지금은 그냥 똥꼬집으로 보이죠. 진상. 네. 그런데 이 이야기들 미리 예언한 사람이 있었죠. 해축 팬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때. 네이버에서 이 해축 역술가라고 불리는. 진짜? 제임스 내진 하메스라고 불리는. 형도 이제 한 번은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사람. 옛날에 들어본 기억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가 지금 다시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재조명이 되는, 그러니까 예언이 재조명이 되는 경우는 뭐냐면 그 예언이 맞았을 경우. 틀렸을 경우에는 그냥 사장되죠. 그치. 굳이 다시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뭐 성지순례 왔습니다라고 그렇지. 하면서 이전에 댓글이라든지 기사를 찾아보는 게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다시 재조명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임스 내지는 하메스 뭐 이분한테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그 예언을 재미삼아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얼마나 좀 잘 맞고 있는지 그렇지. 감독의 근황도 체크해보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한번 시간을 아주 좋아요. 하겠습니다. 제가 재밌다고 했죠. 지금부터 더욱더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극혐. 가시죠. 네. 자, 첫 번째 누굴 볼까 했더니만 위리겐 클럽을 보겠습니다. 클럽. 지금 너무 잘 나가잖아. 잘 나가고 있죠. 그럼 예언이 긍정적이었나? 보겠습니다. 2016년 7월입니다. 3년 전이네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클럽이 2015년 10월에 중도 부임을 하죠. 3년 전, 2년 전이지. 네. 7, 6, 2년 전이죠. 네. 중도 부임을 했다가 2016년 7월이면 이제 풀로 드디어 클럽의 시즌을 본다는 그 시즌이었어요. 클럽의 사주를 이제 이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그때 2016년 7월에 이제 시즌을 막 시작하기 직전. 오케이. 학자로 써도 좋을 정도로 두뇌가 명석하다. 소 인정. 그리고 감독으로서 조직을 굉장히 잘 이끄는 힘이 있다. 맞죠? 지금 뭐 카리스마 있지. 카리스마 있고 경기 끝나고 이긴 다음에 뛰어들어가 선수를 막 안아주고 막 머리 얘기해주고. 그야말로 파워풀하죠. 카리스마 있죠, 진짜. 그 다음에 사주에 안개가 있다. 안개가 이게 있구나. 뭐냐면 안개가 있어서 설사 자신의 결점이나 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주변의 질책을 덜 받는 사주다. 약간 다크송 같은 거구나. 이제 안개가 있어서 이 새끼가 존나 잘못했어. 근데도 그런 경우 있잖아. 되게 잘못했는데 덜 밉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잘 가려지고. 가려지고 왠지 그냥 쓱 지나가고. 안개. 올 때가 맞아서. 근데 왜냐면 클럽도 사실 중간중간 인터뷰적 실수가 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더 세게 실수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잖아. 그렇지. 가려지고 있단 말이야. 왜냐면 클럽도 인터뷰할 때 사실 세게 얘기해야 할 때는. 그리고 조금 흥분도 하고 워낙에 성격이 열정적이다 보니까. 빨리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인터뷰는 포체티노나 펩 같은 경우 굉장히 얌전하고 스무스하게 하는 반면에 콘테, 무리뉴, 클럽은 과격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아니지. 무리뉴도 스무스하게 하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분위기는 스무스하지만 내용이 이제 내용이 씹 같죠. 젖 같은 내용이 있어서 그렇지. 그게 잘 나갔을 때는 와 씨발 우리는 쩐다 그랬는데 말빨 쩐다. 안 됐을 때는 아우 저놈의 혀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케이스 아니에요. 예. 하여튼 이러고 와 근데 진짜 다크솜이네. 그렇지. 다크솜이 그런 게 있잖아. 그래 다크솜이 이제 자신의 스플래시 데미지 말고 일반적인 데미지는 다 막아주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지. 그래서 뭐 참고로 뭐 스타크래프트는 다 아시겠지만 아실 테니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걸 우리 보는 사람들 다 알 거 아니야. 스타크래프트 지금 유튜브 보실 분들한테는 장기화 같은 거, 그래. 오목과 같은 거예요. 다 바둑도 아니야. 그래. 네. 그리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강한 기운이 있다. 아하. 있어요 그런 있죠. 하지만 결실을 맺는 힘이 부족해서 매번 빛 좋은 개살구 느낌이다. 챔스? 준우승했잖아. 시부럽고. 벌써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축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클럽이 리버풀을 우승으로 이끌 만한 그런 강한 운은 없다. 뭐야. 그리고 결국 이번 시즌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클럽은 무리뉴랑 콘테 패배 비해서 머리는 굉장히 명석한데 큰 보물을 얻을 만한 운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해서 제2의 벵거라고도 부를 수 있고 벵거도 이런 운이래요. 네네네. 그리고 오히려 벵거보다 운이 약하고 잘 나가다가도 부족함이 드러난다. 그러나 사랑을 많이 받을 사주다. 인정은 받고 사랑은 받으나 네. 어떤 하나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운이 좀 약하다. 그러면서 뒤에 조금 더 있는 얘기가 내가 생각했을 때 우승은 팀빨 조까.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얌전한 말투예요. 네네. 팀빨 아니고 선수빨도 아니고 감독의 운이 우승을 좌우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반페르시, 나시리, 클리시가 아스날 떠난 시즌에 각자 나간 팀에서 우승하는 걸 봐라. 이런 게 바로 감독의 운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 팀에 가서 근데 사실 당시 이때 이분이 굉장히 많은 욕을 먹었던 게 클럽의 첫 플랫 시즌 아니에요. 지난 시즌은 중간에 중도 부임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 새끼 뭐 초를 쳐. 분위기 좋은데 우승할지도 모르는데 어서 분위기를 젖같이 만들어 이랬는데 그 시즌 완전 의적풀이었어. 맞아. 그러면서 겨우 4위 합니다. 5위 아스날이랑 승점 1점 차. 네네. 그리고 지난 시즌 챔스 준우승. 이런 게 바로 빛 좋은 개살구다. 만약에 클럽이 이렇게 좋은 영입이 있고 좋게 축구를 하고 팀을 이끌어감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승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준우승만 한다면 빵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현재까지는 맞아 들어가는 사주고 느낌이죠. 준우승을 했고 그랬으니까. 결국 이렇게 된다면은 감히 이 사주를 통해서 이번 시즌 예상해 보자면 준우승에 또 머물 수 있다. 리그에서 잘 나가다 결정적 순위로 툭툭 미끄러지면서 또 다시 맨시티기 우승을 내주는 그렇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약간 상성인 사람을 만나야 되겠네. 아니면 귀임. 그러니까 감독의 운을 좀 더 상상해줄 수 있는 그런 뭐 대단한 뭐 선수라거나 단장이라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 사람 말대로라면 클럽은 우승할 수 있는 강한 운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상대방의 감독의 운도 클럽보다 안 좋다면 우승할 수 있겠고 지금 여러 말하는 가지가 것처럼 뭐 신과 한계처럼 귀인이 온다면 또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겠지만 현재 클럽 자체 본연의 사주만 봤을 때는 우승을 쉽게 거머쥘 수 없는 사주고 그렇게 좋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우승은 안 된다. 그게 지금 맞아떨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있다는 거죠. 지난 시즌 준우승이니까 여기까지 맞다 이거죠. 네네. 이런 유혹이 어쨌든 조금 맞는 느낌이 있다. 조금 맞는 게 아니죠. 이 정도면 시험 교사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되게 느낌이 어울려요. 실제로 그리고 난 안개라는 데서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사주 이렇게 보고 점쟁이들도 말 잘해야 돼. 맞아요. 은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딱 그리고 사실 뭐 너는 요거 안 먹을 상이야 이거보다. 그렇지. 주위에 안개가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 그런 게 있죠. 어쨌든 클럽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펩이랑 콘테입니다. 나 형이 사랑하는 콘테. 콘테 너무 궁금해. 네, 근데 콘테 얘기는 길진 않지만 어쨌든 있어요. 이게 2016년 7월 말경입니다. 대단하다. 근데 어쨌든 클럽에서 지금 확 갔습니다. 마트에 갔습니다 지금. 먼저 펩부터 보겠습니다. 네네. 참, 이게 이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네네네네. 펩은 인복이 타고난 사람이다. 뭐야? 씨발. 왜? 이거 언제라고요? 2016년. 이렇게 좋아요. 인복은 씨발로마. 펩이 최고잖아. 그래,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비싼 애들만 떼고. 그리고 주변에 예전에도 자기가 감독을 하다 보니까 뉴스에서 메시고 샤비고 다 나왔잖아. 그리고 주변에 단장들. 맞아. 베이리스타인, 무바락 이런 사람들 다 지금 지인들이랑 일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바르셀로나 발베르데 안 나오잖아. 네. 근데 펩 있을 때는 다 나왔잖아. 막 이렇게 울컥울컥 나왔을 때 아니야. 스페인 대표팀 애들 다 나왔잖아요. 부스케스고 뭐 피케 다 있었잖아요. 엄청난 인복이다. 그런데 하지만 지난날보다 운이 약간 꺾인 형국이다. 2016년도에. 그러나 저희가 좀 이따 얘기할 무리뉴처럼 완전히 꺾인 게 아니라 살짝 꺾였을 뿐 올해 연말부터 내년 중반까지 그러니까 2016년 말부터 17년 중반까지는 약간의 갈등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접어놓겠습니다. 그 다음 콘테입니다. 콘테는 굉장히 좋은 운이 들어와 있는 상태다. 2016년 7월 상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음흉한 구석이 있다. 아. 그런데 여기에 사족을 달아요. 스포츠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음흉한 기질을 타고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는다. 아. 근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콘테 막 이런 그 디에고 코스타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올해와 내년, 즉 2016년과 2017년엔 콘테가 펩보다 좋다. 그러나 그 이듬해에는 펩이 훨씬 좋다. 이 첼시 우승 시즌인가요? 자, 축구적으로 해석해보면 16, 17 시즌에는 자기가 봤을 때는 콘테 첼시가 우승 기운이 강하고 17, 18 시즌 그 다음 시즌에는 맨시티 우승 기운이 강하다고 얘기했죠. 그랬는데 16, 17 시즌 아시죠? 백3로 콘테가 EPL을 휘저어놨죠.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17, 18 시즌 이듬해 펩의 운이 강하다고 했을 때 EPL 출범 이후에 사상 최초 승점 100점 우승 펩이 우승을 했습니다. 와, 소름 끼쳐요, 지금. 근데 다 맞았죠? 이거 맞아요? 이거 수정한 거 아니야? 아니, 그대로 갖고 왔어요. 싹 다 맞았어요. 싹 다. 완전 100% 맞는 거잖아요. 100% 맞았죠. 인복도 맞았죠. 그 다음에 약간 꺾였는데 사실 그때 맨시티가 달랑달랑했단 말이야. 그래서 펩이 생각보다 약하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맞아요. 초반에 좀 안 좋았어. 근데 그때는 콘테가 완전 날라댕기면서 압도적으로 막 기록을 다 경신하면서 우승을 했고 17, 18 시즌에 이 사람이 펩의 기운이 다시 왔고 우승했을 이 타이밍이라고 그랬을 때는 압도적인 맨시티가 우승을 했으니까. 이분 한 번 더 나타났으면 좋겠다. 어디 계시는가? 근데 툭툭 던지고 가. 이거 진짜 역술감 아니야.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출연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거기 성수술래 가가지고 저 어떻게 되나요? 써올 정도로. 와. 처음에는 사실 비아냥 댓글이 많았던 게 야 외국인도 사주 보냐? 막 이러면서 다 틀린다고. 근데 제 아는 친구가 그 외국인이랑 같이 사주로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얘기했었대요. 외국인도 사주가 맞냐고 그랬더니만 큰 흐름에서 맞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대. 이런 거 보면 맞는 걸 수도 있어. 네네네네. 여튼 한때 제가 이제 그 아스날 팬사이트 운영자였잖아요. 자기가 그 풍수지리를 좀 본다고. 그러면서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으로 옮겨갔을 때 무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냐면 자기가 이 보는 런던 그쪽에 구장 그 구글 맵에서 볼 수 있잖아요. 봤는데 별로 땅이 좋지가 않다고. 수맥도 흐르는 것 같고 정확하진 않지만 풍수지리라는 게 해외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공부한 풍수지리로는 영 땅이 안 좋다는 거야. 근데 에미레이츠로 움직이고 난 다음에 부상을 존나 당했거든. 맞아. 그래서 사람들이 씨발 개소름이라고 그건 어디 갔냐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게 감독뿐만이 아니에요. 누군가 선수 라임 스털링이 있어요. 선수. 2016년 8월 댓글입니다. 네. 16년 8월. 스털링의 사주로는 황금기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잘하긴 하는데 자기가 생각했을 자기가 보는 사주로는 얼마나 대성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 네. 여러분이 무시할 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존나 무시당했지. 리버풀에서 맨시티 유적한 다음에 1,000억짜리. 맨시티 사기당했다. 씨발 그럼 그렇지 욕 바가지로 먹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이후 아시겠죠? 존나 잘하잖아. 존나 잘하고 있잖아. 내 팬 밑에서. 지난 시즌에 컵대회 펌 23골 커리어 하이. 이 사람 얘기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나이 존나 지금 어린데. 20대 초반이야. 한창이에요. 한창도 아니지. 아직 전성기도 안 찍었지. 이것까지 알아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클럽.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뭐가 대단하냐면 다 쌍욕을 할 때.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예언을 했으면 사람들이 뭐야 나도 얘기해. 다 할 수 있어. 근데 클럽도 이때 풀 시즌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을 때였고 펩 콘테도 사람들이 오히려 콘테한테는 약간 의심의 눈초. 그다음에 펩한테는 야 씨발 펩 왔다 끝났다 우승이다. 그랬을 때 반대로 해서는 그대로 맞았죠. 스털링 욕 개때려 먹고 있을 때 그때 딱 맞춘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예언가적인 어떤 사주풀이가 더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수록 쩐다.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럴 수 있죠. 네. 소름입니다. 그렇습니다. 네네네. 그거보다 더 소름 돋는 사람이 둘이 있었죠. 사실은 이 둘이 스타트였습니다. 이분을 유명하게 만든 처음 먼저 말씀드리죠. 네. 로베르토 만치니.